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나갔어요? 여기 14페이지까지 나갔나요? 여기까지 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금요일 날 들었나요? 네. 근데 요번 주 다음 주에 빠지잖아요. 맞지? 다음 주에 현치 아니에요?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어서 우리가 언제 들어? 월요일 날 또 빠지네. 그래서 지금 2시간 넘게 빠지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진도를 조금 빠르게 나갈 거예요. 알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저번 시간에 한 거 잠깐 복습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좀 계산해봤는데 너무 간당간당해요. 지금 시험 범위까지 못 나갈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렇다고 시험 범위를 줄이진 않을 거니까 나가는 게 좋겠지. 자, 볼게요. 자, 저번 시간에 맨델의 법칙과 맨델의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유전 두 가지를 나누어서 배웠습니다. 첫 번째, 우열의 원리예요. 자, 순종의 둥근 완두랑 순종의 주름진 완두가 있는데, 순종의 둥근 완두는 둥근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 거고, 얘는 주름진 유전자만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럼 생식세포에 있는 모양에 대해서 둥근 거, 얘는 주름진 거만 줄 거고, 이렇게 합쳐졌으면 요 자손 1세대에서는 둥근 유전자와 주름진 유전자 두 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둥근 완두만 표현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둥근 요 잡종이라고 하고, 잡종에서 그래서 표현되는 걸 우성, 잡종에서 숨겨진 형질을 열성이라고 해요. 알겠나요? 됐나요? 그래서 정리하면 잡종의 표현형이 우성, 잡종에서 표현되지 않는 게 열성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요거 여러분들 나누어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개체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가 가지는 유전자형을 파악을 해주고, 요런 사각형을 그려주면서 얘네들과 얘네들이 교배했을 때 나타나는 요 자손들의 유전자형, 표현형의 비를 요런 식으로 그려가지고 구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가지 형질이 나왔을 때도 네 가지의 생식세포 16칸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 돼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일단은 분리의 법칙은 이거예요. 얘네들이 결국에는 상동 염색체 위에 각각 있잖아요. 우리가 감수 1분열에서 상동 염색체 분리가 되면서 대립 유전자도 분리가 돼서 각각 자손한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그게 분리의 법칙이었고, 독립의 법칙은 서로 다른 두 가지 형질이 유전이 될 때 이 멘델의 독립의 법칙을 만족한다면 모양 따로, 색깔 따로 봤을 때 각각 분리의 법칙을 만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양과 색깔이 유전될 때는 서로한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멘델의 유전 법칙을 만족하지 않는 게 또 뭐가 있냐면, 만족하지 않는 거는 사실은 이렇게 여러 개 유전자가 하나의 염색체 위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연관됐다라고 보통 표현을 해주고, 한 배를 탔으니까 분리될 때 같이 이동하겠죠. 알겠나요? 알겠나요? 아니, 수업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떠들다가 지금 왜 한마디도 안 합니까? 알겠나요? 네, 좋아요. 자, 그 다음 연관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일단 독립되어 있다라는 표현은 A에 대한 유전자, B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는 거고, 연관이라고 하는 것은 A에 대한 유전자와 B에 대한 유전자가 같은 염색체 위에 있는 건데, 대문자끼리 있으면 상인이라고 하고, 소문자, 대문자끼리 이렇게 있으면 상반이라고 합니다. 얘네들한테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각각 이렇게 비율로 나타나게 돼요. 알겠나요? 자, 그다음 중간 유전이 있는데, 중간 유전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여기 라지 R과 여기 라지 W가 우열이 확실했으면 뭐 R의 표현형을 나타내거나 W의 표현형을 나타냈을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우열이 확실하지 않고 중간 형질을 나타내기 때문에 유전자형이 그대로 표현형의 비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의할 거는 얘가 빨간색도 만들고 흰색도 만들어가지고 분홍색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분홍색 색소를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혹시 우리 A, B형, O형, A형, B형 들어봤나요? AO가 있으면 무슨 혈액형으로 나와요? A형. 오, 배웠어. BO는? B. 곧 배우긴 할 거예요. 근데 A랑 B랑 같이 있으면 AB형이지. 얘는 이 중간 유전이랑 다르게 A랑 B랑 공동으로 우성이라서 둘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중간 유전이랑은 좀 다른 겁니다. 알겠나요?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이것도 했나요? 사람의 유전 연구 어려운 까닭? 네. 이것도 했어요? 그러면 가계도도 했고? 네. 좋아요. 쌍둥이 연구는? 했어요.
했어요? 좋아요. 많이 했네. 자, 사람의 유전 연구가 어려운 까닭은 무엇이냐면 세대가 길어요. 한 세대가 뭔지 설명했었죠. 네.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다시 자손을 낳을 때까지. 그 다음 자손의 수가 적고 임의교배가 불가능하고 형질이 복잡하고 유전자 수가 많고 그 다음에 환경적 요인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은 유전 연구가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데 가계도 조사, 뭐 쌍둥이 연구, 그 다음에 집단 조사, 그다음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가 있습니다. 자, 가계도 조사는 특정 가계도를 조사하면서 어떤 질병이 누구한테 나타나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쌍둥이 연구, 다른 말로 쌍생아라고 또 합니다. 우리 부교재에는 쌍생아라는 표현이 있고 둘 다 맞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자, 쌍둥이는 일란성 쌍둥이와 이란성 쌍둥이가 있습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하나의 수정란이 우연치 않게 두 개로 쪼개져 가지고 각각의 개체로 발생했기 때문에 기원이 하나의 수정란이었어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완전히 동일합니다.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는 유전적으로 구성이 서로 같으니까 이들 사이의 형질의 차이는 환경 때문이다. 이걸 얘기할 수 있겠죠? 좋아요. 이란성 쌍둥이는 처음부터 두 개의 난자와 두 개의 정자 각각 수정해가지고 처음부터 두 개의 수정란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부모한테 유전자를 받았기 때문에 비슷할 수는 있지만 같지는 않아요. 70조분의 1이니까 그냥 0이라고 보통 표현해도 괜찮겠죠? 보통 같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봤을 때 일란성 쌍둥이의 일치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유전적 영향이 크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주면 돼요. 다음에 집단 조사, 특정 지역이나 인종을 집단으로 조사해가지고 이렇게 확인하는 거. 그다음 염색체 및 유전자 연구, 획형 분석을 통해 가지고 염색체 이상을 확인하고 DNA의 특정 유전자 염기 서열을 분석해서 유전병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어요.까지 저번 시간에 했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유전의 기본 원리. 우리 멘델의 유전 법칙 하면서 방금 한 거예요. 자, 볼게요. 쌍꺼풀에 대해서 나왔는데 일단은 라지 A가 쌍꺼풀을 표현하는 거고 스몰 A는 외꺼풀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는 라지 A 같이 있어요. 얘는 순종이에요, 잡종이에요? 순종. 동형접합이에요, 이형접합이에요? 동형, 이형 중에 동은 같은 동이고 이는 서로 다른 거잖아. 그렇죠. 같은 것끼리 접합되어 있으니까 동형접합, 동형접합자, 동형접합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러다가 이렇게 있어요. 얘는 지원기를 나타낸 거겠죠? 맞죠? 왜냐면 복제가 안 됐잖아. 자, 근데 얘가 DNA가 복제가 됐어요. 어느 시기에? 그렇죠. 그러면 염색체를 구성을 이제 분열기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복제가 됐으니까 염색 분체가 있는 염색체가 나타나는데 생시세포 분열이니까 상동 염색체가 접합되어 있는 이가 염색체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여기도 라지 A, 여기도 라지 A, 여기도 라지 A, 여기도 라지 A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상동 염색체가 1분열에서 분리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각각 이렇게 들어가고 2분열에서는 이렇게 분리가 돼가지고 각각 들어가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이 개체에서는 다 라지 A를 갖는 생시세포가 만들어지게 되고 엄마 같은 경우에는 또 스몰 A요. 같은 이유 때문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생시세포는 스몰 A만 갖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뭐 4개 중에 아무거나 수정을 하고 4개 중에 아무거나 하나가 선택이 돼서 수정을 해도 어차피 얘만 나오겠죠. 됐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A 하나, 엄마가 줄 수 있는 스몰 A니까 자손한테 나올 수 있는 건 요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이제 쌍꺼풀 유전자랑 이제 외꺼풀 유전자가 같이 있는 잡종인데 표현력이 쌍꺼풀이니까 우성이구나 이렇게 알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우성의 형질만 표현이 됩니다. 자, 방금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아버지 유전자형이 라지 A 동형접합, 그다음 어머니는 스몰 A 동형접합입니다. 표현형 각각 쌍꺼풀과 외꺼풀이에요. 생시세포는 아버지가 만들 수 있는 건 라지 A만, 어머니는 스몰 A만. 그 다음에 이 생시세포가 수정을 하게 되면 자손의 유전자형은 돌연변이가 없는 이상 라지 A, 스몰 A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자손의 유전자형과 표현형 추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라지 A, 스몰 A와 라지 A, 스몰 A가 결혼을 해가지고 자손을 낳을 거예요. 됐나요? 그때 표현형의 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제 완두콩 대신에 사람을 쓴다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럼 아빠가 줄 수 있는 정자에서 나올 수 있는 유전자형은 라지 A나 스몰 A밖에 없겠죠? 그래서 아빠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A. 엄마도 유전자형이 똑같으니까 엄마가 줄 수 있는 건 라지 A, 스몰 A. 그럼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고 이렇게 수정하면 여기가 라지 A, 라지 A, 라지 A, 스몰 A, 라지 A, 스몰 A, 스몰 A, 스몰 A 이렇게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표현 유전자형의 비와 표현형의 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형의 비는 1대 2대 1. 표현형의 비는 우열이 확실하니까 3대 1. 그래서 쌍꺼풀이 있는 거, 외꺼풀이 있는 거 3대 1의 비율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 그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모 사이에서 이제 쌍꺼풀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3일 거고, 맞죠? 외꺼풀인 자손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1일 거고, 잡종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2일 거고, 순종이 태어날 확률은 4분의 2일 거고. 됐나요? 이런 식으로 다 구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거 사각형을 그릴 수 있어야 해야지 여러분들이 확률을 다 구할 수가 있고, 그 수능이나 이런 거 풀 때도 유전은 숫자는 간단하잖아요. 뭐 4분의 몇 분의 몇. 그렇지만 요거 표 그리는 거 추천합니다. 그래야지 내가 검산할 때 빠르게 할 수 있어요. 알겠나요? 알겠나요? 네.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람의 유전 현상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런 기본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의 여러 가지 유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자, 우리 체세포 속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똑같은 염색체들을 뭐라 그러죠? 상동 염색체, 그쵸? 상동 염색체인데 암녀는 뭐야?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가 염색체를 뭐라 그러지? 상염색체. 남녀에 따라 다른 염색체를 성염색체. 자, 그러면 상염색체는 사실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성별에 따라서 뭐 차이가 없겠죠. 근데 이 성염색체는 남자는 XY, 여성은 XX니까 유전되는 데 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먼저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사람의 유전 현상은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과 성염색체에 의한 유전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이제 상염색체에 의한 유전은 단일인자 유전, 다인자 유전으로 나누어지게 되고, 단일인자 유전은 단일 대립 유전자에 의한 유전과 복대립 유전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곧 배울 거예요. 알겠죠? 그냥 이런 걸로 구성이 된다라고 기억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 성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은 어떤 유전이라고 얘기를 해주냐면 반성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이 반자가 따를 반자예요. 그래서 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유전이다 해가지고 반성 유전이라고 하고, X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 염색체 위에 있는 유전도 나오겠죠? 맞나요? 자, 근데 X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Y는 일반적으로 누가 가지고 있어요? 남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그러면 보통 한쪽 성인 남성에게서만 나타나겠죠? 그런 것들을 또 한성 유전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성에만 나타나는 거 한성 유전이라고 하는데, Y 염색체 연관 유전이 대표적인 한성 유전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능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 99.999%는 성 염색체 위에 있으면 다 X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Y 염색체 위에 있으면 너무 간단해. 남자만 나타나면 끝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풀 때 성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하면 X 염색체 위에 있구나라고 기본적으로 가정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알겠나요? 네. 수능 문제 혹시 모의고사 이런 거 풀어봤니? 유전? 방학 때, 겨울 방학 때 꼭 풀어보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상염색체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염색체 유전은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됩니다.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성별에 따라서 발현 빈도에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일인자 유전과 그 다음에 단일인자 유전과 이제 다인자 유전을 구분해서 배울 거고, 단일인자 유전에서 단일 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알겠나요? 자, 단일인자 유전은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예요. 멘델 법칙 했을 때 콩의 모양, 그 다음에 색깔. 자, 콩 모양 결정하는 거 몇 개 있었어, 유전자가? 2개. 한 쌍이 결정을 하죠. 그렇게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하나의 형질이 결정이 되는 유전 현상을 단일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자, 근데 단일 대립 유전과 복대립 유전은 무엇이냐면, 자, 우선 단일 대립 유전이 있어요. 요거는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일단은. 근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라지 R 혹은 스몰 R 두 개밖에 없어. 됐나요? 이런 것들을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유전자가 한 쌍에 의해서 어떤 형질이 결정이 돼요. 됐나요? 근데 그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 자리에 두 종류의 유전자만 들어가는 걸 단일 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복대립 유전은 무엇이냐면 똑같이 한 쌍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인 거죠. 대표적으로 A, B, O식 혈액형. 유전자 몇 개야? A, B, O 세 개인데 우리는 두 개, 여기 셋 중에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그런 것들을 복대립 유전이라고 합니다. 한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유전자가 세 종류 이상이면 복대립 유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단일 대립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형질에 대한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로 보통 우열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멘델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됩니다. 자, 눈꺼풀은 쌍꺼풀이 우성, 보조개는 있는 게 우성, 혐알기는 가능한 게 우성, 귓볼 모양은 분리되는 게 우성이에요. 여러분 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부처님 귀처럼 이렇게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붙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본인 귀 본인이 보이나요 지금? 친구 걸 봐주세요. 지금 네, 다녀오세요. 본인 부착형인지 분리형인지. 얘들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성이라고 우월한 게 아니고 열성이라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냥 표현이 되는 거예요. 본인 부착형이다 한번 흔들어 보세요. 그 다음 분리형이다. 오케이, 좋아요. 나머지 사람들은 귀가 없나요? 손을 안 들. 자, 그 다음에 혐알기 한번 해보세요. 되나요? 되는 사람이 우성, 불가능한 게 열성입니다. 그 다음에 쌍꺼풀도 있는 게 우성, 그 다음 없는 게 열성이고. 이마선, 지금 여러분 뭐 까라고 하진 않겠어요, 그쵸? 근데 여기 보면 M자형이 이마선이 M자형 우성인데 다른 뭐 선생님 이것저것 문제들 많이 보잖아요. 또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 있냐면 M자형 대신 얘가 V 모양 같은가 봐. 그래가지고 V자형이라고 표현될 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일자형, 얘가 열성인 거고. 자, 엄지손가락 뒤로 젖혀보세요. 선생님한테 향해서 고마워요 이렇게 따봉 해줘가지고. 자, 젖혀지냐 안 젖혀지냐. 둘 다 열성인가요? 강제로 안 꺾어도 돼요 여러분, 알겠죠? 완전히 우성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꺾이는 게 우성.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러면 그래도 아니에요. 그 잡종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쪽만 표현되고 이런 게 아니고 아마 근데 약간 꺾여 있나? 근데 확실히 왼팔은 꺾여 있네. 그럼 우성인 것 같아요. 그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손가락 6개인 사람 없죠? 손가락 6개가 우성이고 손가락 5개가 열성이에요. 자, 그 다음 미맹이 있는데, 자, 미맹은 맛을 못 느끼는 건데 온갖 맛을 못 느끼는 게 아니라 PTC 용액이라는 용액이 있어요. 근데 이 용액에 쓴맛을 느끼는 사람이 정상인 거고, 그 다음에 그다음 쓴맛을 못 느끼는 사람이 요 용액에 대해서 미맹인데 얘가 열성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대학교에서 다 한 번씩 해봤겠죠? 선생님은 미맹이에요. 그래서 이 PTC 용액에 대해 어떤 쓴맛이 나는지 모릅니다. 신기하죠? 친구들은 적은 농도의 PTC 용액만 먹어도 너무 쓰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아무리 고농도까지 가도 아무 맛도 안 느껴지는데 왜 그랬죠? 그래서 아마 PTC 용액은 이렇게 되고, 다지증 손가락 6개인 게 우성, 5개인 게 열성입니다. 주근깨 있는 게 우성, 없는 게 열성. RH식 혈액형은 RH 플러스가 우성, RH 마이너스가 열성이에요. 알겠나요? 이런 것들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두 가지밖에 없다. 그리고 우열이 보통 뚜렷하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복대립 유전 보도록 할게요. 형질의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차이점은 대립 유전자의 종류가 세 가지 이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우성과 열성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고 분리의 법칙에 따라서 유전이 됩니다. 대신에 우리가 배울 ABO식 혈액형은 A와 B는 공동 우성이라고 얘기를 해줘요. 알겠나요? 자, 그럼 ABO식 혈액형 보도록 할게요. 자, 대립 유전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A, B, O 이렇게 쓰는 데도 있고 I, A, I, B 그 다음에 이렇게 소문자 I로 쓸 때도 있는데 이거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선생님 앞으로 A, B 이렇게 쓸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세 종류 A는 응집원 A를 만들고 B는 응집원 B를 만들고 O는 응집원을 만들지 않습니다. 응집원과 응집소 기억나죠? 네. 응집원은 적혈구 세포 그렇죠. 항원항체 반응으로 그쵸? 응집소는 항체에 해당하는 거고 응집원은 항원에 해당하는 거고 복습하세요. 자 우열관계 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B는 공동 우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눈으로 표현해주고 얘네들은 누구에 대해서 공동 우성이냐면 O에 대해서 공동 우성입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A와 B는 우열이 없어가지고 A도 표현되고 B도 표현되니까 항원 응집원 A도 있고 응집원 B도 적혈구 세포막에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같이 표현되니까 공동 우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혈액형 결정은 3개의 대립 유전자 중에 2개가 쌍을 이루어서 혈액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표현형은 4가지 표현형, 유전자형은 6가지가 나오게 돼요. 자 A형 자 A라는 걸 가지고 있어도 A형 그 다음에 AO를 가지고 있어도 얘가 열성 얘가 우성이니까 A의 표현형을 나타내니까 A형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B형 보도록 할게요. 자 B형 응집원 B를 만드는 건데 BBO도 B를 만들고 BO도 얘가 우성이니까 B가 표현돼서 응집원 B를 만드니까 B형이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AB형 자 A랑 B 유전자를 둘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 다 표현이 되는 거예요. 공동 우성이라서 자 O형 A도 없고 B도 없고 O여지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알겠나요? 이거 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러면 응집원 A는 뭐랑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응집소 알파. 베타를 가지고 있고. 응집원 그치. 응집원 B는 뭐랑 만나면 응집 반응이 일어나요? 응집소 베타. 그러니까 A형에는 알파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뭐가 있어? 베타. B형에는 알파가 있어야 돼요. 됐죠? 얘는 없어야 되고 얘는 알파랑 베타랑 둘 다 있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아? 우리 몸속에 한 번도 B형 혈액형을 수혈받은 적이 없는데 왜 항원항체 반응으로 베타가 있지? 한 번도 A형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왜 우리 몸 맞잖아. 우리 항원항체 반응은 후천성 면역이어가지고 외부에서 물질이 들어와야지만 기억세포가 생기고 어쩌고 막 이런 과정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B형 뭐 수혈받은 적 있어요? A형 수혈받은 적 있어요? 근데 왜 얘는 왜 있어? 물론 조사해 오면 선생님이 당일 발표해주겠지만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기어다니잖아. 그럼 온갖 것들을 다 손에 묻히고 먹었겠지? 그 중에 일부분은 사실 응집원 A와 응집원 B는 당성분이에요. 이 당성분들이 우리가 계속 섭취를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 어렸을 때는 애들을 항원으로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얘네들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먹으니까 우리 몸에 들어온 거야 외부물질. 그래서 항원으로 기억해가지고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는 거야. 너무 어렸을 때 기어다니면서 온갖 당들을 막 먹은 거야. 여러분들 모르게. 그래가지고 내 몸속에 한 번도 얘가 들어온 적이 없는 것 같지만 들어왔으니까 베타가 생겼을 거 아니야. 이 베타는 어렸을 때 우리 몸에 항원으로 들어와서 생겨 있는 거예요. 알겠나요? 한 번도 궁금하지 않았어요? 항원항체 반응은 뭐가 들어와야지 생기는데 나는 한 번도 B형을 수혈받은 적이 없는데 그렇죠. 자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으니까 조사해가지고 한번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진도 많이 남았는데 좀 할 얘기가 많아요. 봐봐 엄마가 아기를 가졌어 그치? 근데 엄마는 A형일 수도 있고 애는 B형일 수도 있잖아. 엄마에 있던 항체가 애기한테 들어갈 수 있지 않겠어? 근데 애기는 살잖아. 왜 그러지? ABO식 혈액형은 엄마랑 태아랑 혈액형이 달라도 태아가 살 수 있어요. 근데 RH식 혈액형은 엄마가 RH-이면서 애가 RH 플러스면 첫째 애는 살지만 둘째 애는 죽을 수도 있어. 왜 그런지 조사해보세요. 알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됐고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명과학을 단순히 그래서 그냥 시험 보려고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앞으로 언젠가는 애도 낳을 거 아니야. 그랬을 때 내가 엄마가 된 사람이라면 내가 RH-인지 플러스인지 그 다음 내가
결혼할 이 여성분이 RH 마이너스 플러스인지 알고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한번 조사해 오세요. 알겠죠? 자, 아무튼간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인자 유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인자 유전 형질이 한 쌍이 아니라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표현형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표현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개체들의 변이가 점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표현형의 분포가 정규 분포 곡선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대립 형질의 우열 관계가 뚜렷하게 되지 않아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모양에 대한 거는 요거 이렇게 한 쌍만 결정을 했잖아요. 근데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뭐 요렇게 세 쌍이 동시에 피부색 유전에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를 하는 게 다인자 유전이에요. 그 전까지 배웠던 거는 한 쌍만 관여했지. 이해됐니? 우리 뭐 방금 했던 뭐 쌍꺼풀, 외꺼풀 보게 되면 요렇게 한 쌍, 이거 한 쌍이라 그래요. 요게 쌍꺼풀에 대해서만 결정을 한 거지. 근데 피부색 같은 경우에는 얘도 동시에 피부색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다인자 유전이라고 합니다. 이해됐나요? 차이점? 됐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들이 이제 피부색, 키, 몸무게, 지문 형체, 지능 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쌍이 동시에 관여하기 때문에 우리의 피부색이 다 완전히 똑같이 되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 키도 굉장히 다양하고 몸무게도 굉장히 다양하고 지문도 다양한 겁니다. 알겠나요? 됐어요? 지능 너무 슬프죠. 지능도 다인자 유전이래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능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도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기 때문이에요. 자, 대표적으로 사람의 피부색 유전입니다.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사람의 피부색이 독립적으로 유전되는, 자, 독립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자, A와 B와 C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독립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A에 대한 유전자, B에 대한 유전자, C에 대한 유전자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독립되어 있다라고 표현해 주기도 해요. 알겠나요? 다른 말로 서로 다른 상 염색체 위에 있다라고 또 표현해 줍니다. 됐나요? 좋아요. 이런 세 쌍의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대문자는 피부를 검게 하고 소문자는 피부를 하얗게 만드는 대립 유전자예요. 그리고 또 피부색은 유전자의 종류, A냐 B냐 C냐 상관없이 그냥 대문자가 많으면 피부가 검게 되고 소문자가 많으면 피부가 하얗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모두 다 소문자예요. 그럼 대문자가 없으니까 매우 흰 피부일 거고, 모두 다 대문자예요. 그러면 매우 검은색 피부겠죠? 요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여기에서 스몰 A만 받고, 여기서 스몰 B만 받고, 여기서 스몰 C만 받고, 여기에서 라지 A만 받고, 여기에서 라지 B만 받고, 여기에서 라지 C만 받으니까 잡종 이렇게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피부색이 중간 어느 색깔이 나타나겠죠? 갈색 피부 색깔? 여기까지 됐나요? 이제 문제는 봐봐. 얘랑 똑같은 유전자를 가진 애랑 결혼을 했을 때 태어나는 자손이 가지는 유전자형과 표현형의 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봐봐.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생시세포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생시세포가 두 가지, 둘 중에 하나 들어가니까 생시세포가 두 가지. 몇 가지? 8가지. 그러면 엄마한테서 8가지, 아빠한테서 8가지. 여기 몇 가지? 64가지예요. 그래서 이걸 다 그릴 거냐? 시간 되면 그리세요. 그렇지만 선생님은 그리지 않는 방법도 설명해 줄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떤 의미인지는 봐야 되잖아. 그치? 자, 매우 흰색인 사람과 매우 검은색인 사람이 결혼해가지고 갈색인 사람이 나타나는데 또 얘가 또 자기랑 유전자형이 똑같은 애가 또 결혼했어요. 그럼 난자가 줄 수 있는 유전자형을 보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정자가 줄 수 있는 것도 똑같겠죠. 그럼 다 수정을 시킨단 말이야. 그러면 가장 하얀 거 하나, 가장 검은 거 하나, 그 다음에 이렇게 온갖 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 비가 어떻게 나오냐? 자, 이제 얘는 대문자의 개수만 세준 거예요. 대문자가 0개인 거 1개, 대문자가 전체인 거 1개, 1개인 거 64분의 6, 15, 20, 15, 6, 1입니다. 됐나요? 얘 종 모양으로 나오죠, 이렇게. 이게 맞는지 궁금하면 한번 세보세요. 선생님은 교과서를 믿을 거예요, 알겠죠? 아무튼간 얘 무슨 모양이라 그래요? 정규
분포 모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 쌍의 유전자가 관여하는 다인자 유전의 표현형을 이렇게 정규 분포를 그리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냐면 자손이 나타날 수 있는 표현형의 종류 몇 종류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종류. 그 다음에 각각의 표현형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 구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친절하게 다 영상으로 찍어서 다음 주 9월 10일 날 공개할 예정입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수행평가 보면 문제집 얘기했죠? 선생님이 유전 문제 다 정리했고 그거 문제 따로 해설 따로 영상 따로 다 줄 거라고 다음 10일 그래서 아마 수행평가 보면 바로 공개할 거예요. 자, 아무튼간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는데 일단은 생체세포의 유전자형 세 개가 다 잡종인 사람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생체세포의 유전자형은 8가지고 요 사람과 똑같은 유전자형을 가진 사람이 결혼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자손의 표현형은 7가지인데 어차피 대문자만 세면 돼요. 알겠죠? 표현형 가지수 셀 때 지금 설명해 주는 건 되게 간단한 방법 그렇지만 좀 귀찮은 근데 간단하지만 귀찮은 거에서 수학적인 게 조금씩 들어가면 어렵지만 간단해집니다. 어렵지만 이해하기는 좀 오래 걸리지만 한번 이해하면 쉽게 풀 수 있어요. 알겠죠? 지금 설명하는 건 단순하지만 좀 귀찮은 거. 앞으로 좀 더 이따가 설명할 거는 수학이 좀 들어가서 살짝 복잡하지만 이해하면 문제를 되게 빨리 풀 수 있는 이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번 볼게요. 수학 들어간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선생님도 수학 못했었으니까 하고 있잖아. 그치? 자, 여기에서 나올 수 있는 생체세포는 결국에는 대문자가 봐봐 최대 몇 개까지 줄 수 있어? 3개. 그럼 최소 몇 개? 0개. 그러니까 대문자가 0개부터 하나, 둘, 3개까지 나올 수 있는 거야. 생체세포가. 얘도 마찬가지겠지? 그럼 2개 합칠 거야. 그럼 대문자가 몇 개야? 최대 6, 최소 0. 그럼 6 5, 4, 3, 2, 1, 0 이렇게 해서 7가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이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선생님 색깔을 다 칠해 놓은 거지. 됐나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7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표현형 세는 건 좀 그나마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뭘 해야 되냐면 특정 표현형이 나올 확률 이런 것들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F2에서 특정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냐? 뭐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해서 곱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A, B, C가 서로 다른 상동 염색체 위에 있기 때문에 각각의 독립의 법칙이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A 따로 B 따로 C 따로 확률 구해준 다음에 얘들 다 곱해주면 확률이 나올 수 있어요. 알겠나요? 자, A 따로 B 따로 C 따로 한 거예요. 엄마가 주는 생체세포에서 라지 A가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 스몰 A가 들어갈 확률이 2분의 1이죠. 아빠가 주는 것도 2분의 1, 2분의 1입니다. 그럼 얘네들이 만나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이렇게 확률로 계산할 수 있죠 지금? 좋아요. 자, 그랬을 때 그래서 라지 A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잡종이 나올 확률이 4분의 2, 그 다음에 스몰 A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입니다. B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C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맞나요? 자, 그러면 모두 다 흰색 피부가 나올 확률은 여기에서 요게 선택이 되고 B에서는 얘가 선택이 되고 C에서는 얘가 선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 곱하기 4분의 1이니까 64분의 1입니다. 자, 모두 다 검은색이 나올 확률 얘 선택되고 얘 선택되고 얘도 선택이 돼야 되는데 독립이니까 다 곱해주면 64분의 1입니다. 여기는 좀 쉬워요. 근데 예를 들어서 3개가 검게 나오는 유전자가 나올 확률 여기서 요게 선택이 되면 여기서 이게 선택이 되고 여기서 요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이게 선택이 되면 여기서 이게 선택이 되면 여기서 이게 선택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이거 다 실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뭘 이용할 거냐면 조합 들어봤나요? NCR? 계산해 6C3이 몇이에요? 6, 5, 4, 3, 2, 1 20 계산할 수 있죠? 6C1은 6C1 6C1 6 1분의 6 해서 6 아니야? 그치? 6C0은 몇이야? 6가지 중에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경우의 수는 1가지. 아직 안 배웠나요? 배웠죠?
언제 배웠어요? 작년에. 그쵸, 계속 써먹어야 되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6시6은 몇이야? 6개 중에 6개를 선택할 경우의 수는? 한 가지. 됐죠? 믿고 갑니다. NCR 알겠죠? 자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우리가 이거를 다 너무 많잖아. 이게 대문자가 3개인 경우의 수를 다 세는 게. 그쵸? 그래서 어떻게 셀 거냐면 요걸 셀 거예요. 자, 좋아. 자, 볼게요. 엄마랑 아빠가 있어요. 이제 엄마랑 아빠 유전장이 똑같고 결국에는 둘 중에 하나를 줄 거고 둘 중에 하나 줄 거고 둘 중에 하나 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를 줄 겁니다. 그럼 A 자리, 여기 B 자리, C 자리가 각각 2개씩 있어요. 그렇죠? 여기 자리에 2분의 1의 확률로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고 여기에 2분의 1 확률로 대문자가 올 수도 있고 소문자가 올 수도 있어요. 요거 이해됐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F2에서 여기에 3개가 검게 만든 유전자를 갖기 위해서는 이 6개의 자리 중에 3개가 대문자로 채워지면 됩니다. 됐나요? 그렇지만 대문자의 종류는 상관없어요. 그쵸? 그렇지만 이제 유전자형 볼게요. 유전자형이 요거인 사람과 이제 한번 이해해봐. 요거인 사람은 대문자가 똑같이 3개니까 표현형은 똑같겠지만 경우의 수는 같아요, 달라요. 다르니까 우리가 조합을 써준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각 자리에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 소문자가 올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6개 중에 아무거나 3개를 선택을 해서 2분의 1의 확률로 대문자를 줄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앞에 3개 대문자 자리 선택하는 경우의 숫자랑 뒤에 3개 대문자를 선택하는 경우의 숫자랑은 다른 거기 때문에 조합을 써준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래서 6개 중에 3개를 선택을 했어. 대문자를 줄 거야. 그 3개의 자리에 대문자가 올 확률이 각각 2분의 1이니까 2분의 1의 3승이야. 맞죠? 그래서 6개 자리 중에 3개의 자리를 대문자를 줄 건데 그 각각 3개의 자리에 대문자가 올 확률이 2분의 1이에요. 분의 1에서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근데 나머지 또 3개의 자리, 남는 3개의 자리는 2분의 1의 확률로 소문자를 줘야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이 어차피 1이잖아요. 그럼 6시 3 곱하기 2분의 1의 몇 승이야? 6승이란 얘기예요. 맞나요? 2의 6승이 몇이야? 64. 63이 몇이야? 20. 대문자 3개인 거 64분의 20 나왔죠? 됐니? 됐어요? 이거 조합이 좀 이해 안 되면 이거 써도 돼. 근데 이거 너네 시간도 없는데 그리고 시험지 여백도 없는데 언제 이거 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왜 조합을 쓰는지는 이해는 못해도 돼. 그렇지만 조합을 쓴다부터 시작하면 돼요. 알겠죠? 조합을 쓴다. 우리가 결국에 6개 유전자가 있고 여기에서 각각 3개씩 줄 수 있어. 그쵸? 여기 다, 그러니까 대문자가 0개부터 6개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알겠나요? 근데 그냥 조합을 쓴다. 내가 이 6개 자리 중에 대문자가 3개가 필요해. 그치? 그럼 6개 자리 중에 그러니까 요거부터 시작하면 돼. 왜 조합을 쓰는지는 수학적으로 이해를 못해도 돼요. 알겠죠? 그렇지만 요런 경우에는 그냥 조합을 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내가 채워야 될 자리가 6개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C를 써요. 다인자 유전에서. 알겠지? 그 다음에 내가 몇 개를 채우지? 3개. 됐나요? 그리고 각각 자리에 대문자가 올 확률이 이거야. 근데 나머지 3개 자리 중에 3개는 전부 다 소문자를 채워야 되는데 소문자가 올 확률도 요거야. 얘가 1이야. 어차피 곱해주잖아. 그러니까 6시 3에 2분의 1에 6승이에요. 사실 얘랑 똑같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할 거는 요것만 세주면 돼. 전체 몇 자리에 몇 개를 채워줄 것인가. 됐나요? 대문자가 4개 올 확률이 몇이야 여기에서? 그냥 6시 4를 써. 아무 생각 없이. 몇 개 자리야? 6개네? 하여튼 1을 썼어. A씨 하면서 C를 써야겠지. 왠지 다인자 유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6을 6자리에 쓰고 A씨 모르겠다고 C를 써. 근데 몇 개가 필요해? 4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전체 자릿수가 될 거란 말이에요. 6시사가 몇이야? 6, 5, 4, 3, 2 아니야 뭐야 몇이야? 4, 3, 2, 1이죠. 맞나요?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면 몇이에요? 15잖아. 그러면 64분의 15가 나오겠지. 대문자가 방금 4개 확률이 64분의 15 이렇게 나오잖아요.
잘 알겠나요? 네. 여러분 선택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서 이걸 써도 되지만 나 같으면 모르겠네 6자리네 아이씨 이렇게 써야겠지. 그다음 몇 자리 칠 것인가 이렇게 쓰고 2분의 1 하면 되는데 이거는 언제만 가능하냐. 근데 이게 결국 공식으로 나타내면 요건데 이거 언제만 가능하냐면 단 요경 타 이형 접합이고 세 개가 다 모든 유전자가 다 잡종이고 그 다음에 다 독립일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단 부모의 대립 유전자가 모두 이형 접합이고 독립일 때만 성립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쉬우니까 여러분들 수능에서 다 독립인 거로 나오겠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너무 궁금하지? 다음 주에 꼭 나눠주는 문제 풀이를 보면 돼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자 볼게요. 자 여기까지만 나갈게요. 다인자 유전과 단일인자 유전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일인자 유전은 단일 대립 인자에 의한 유전이 있고 복대립 유전이 있어요. 얘는 한 쌍에 의해서 둘 다 결정이 되는데 유전자가 2개, 유전자가 3개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형질이 결정이 되므로 표현형이 다양하지 않고 띡띡 끊어져 있는 불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지만 다인자 유전 같은 경우에는 여러 쌍의 대립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이 되므로 표현형이 다양하고 연속적인 변이를 나타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정기 분포를 그린다는 얘기입니다. 알겠나요? 네. 됐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고생했어요.